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재미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있죠. 거기에서 대북 정보 유입 및 북한 정보 유출 촉진과 북한 인권 기록 및 옹호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미화 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그 국무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대북 인권 단체는 총 두 곳에서 15곳까지 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더라고요. 또다시 그 탈북 단체들이 북한 인권 단체라고 하죠. 미국이 돈을 타내기 위한 이런 반북 단체들이 각축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행위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대북 정보 유입과 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가 실리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안 되나? 이건 왜 완전히 억울한데요, 이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박상학이, 박영학이, 이민복 등 대북 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들이 있죠. 대북 전단은 전혀 의미가 없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강토에 쓰레기만 뿌려두고 그리고 또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또 군사분계선을 지역에서 조국 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남과 북의 군인들이 생명을 해치는 이런 전혀 백해무익한 일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통로로 쫙 가다 보면 철책이 보이죠. 그 철책 안으로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북쪽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철책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박영학이, 박상학이처럼 식량을 넣은 페트병을 보내는 건 전혀 의미 없는 일이고 해양 쓰레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죠. 우리 집 앞에 아침에 깨서 나가봤는데 문 앞에 누가 케이크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습니까? 버리고 말죠. 그런 일을 하는 탈북자들 뒤에는 디펜스 포럼 회장인가요? 수산 솔티를 비롯한 이런 미국 우익이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으로 잘 나라도 안 갑니다. 올해 북에서 대북전단 때문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죠. 몇 년 전에는 북으로 날아오는 대북전단 풍선에다 대고 인민군이 고사기관총 사격을 했습니다. 구일로에서 연천 준비센터인가요? 그 앞에 고사총탄에 떨어지고 막 이러기도 했죠. 대북전단 날아오게 되면 북은 그즉시 반응합니다. 박상학에는 지금껏 계속 날려왔는데 왜 이번에만 반응하냐 이러면서 억울해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번에만 반응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 날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보고 탈북했다는 이런 탈북자들도 없습니다. 그건 대북전단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지역에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군사분계선으로 넘어온 인민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대북전단 보고서 올 사람들이 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군사분계선으로 넘어온 그 군인들의 경우에도 인민군 군인들 경우에도 개인들이 그 사생활에서 문제들이 생겨서 남으로 온 것이지 삐라를 보고 넘어온 건 아닙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떠드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안찬일, 주성락, 강명도, 정성산, 김은강 이런 애들이죠. 이들이 그 공통점을 말하면 북을 떠나온 지 너무나 오래입니다. 안찬일의 경우에는 40년도 넘었습니다. 강명도도 30년이 되죠. 주성락, 정성산이, 김은강이도 20년이 되어온다. 그런 사람들이 나날이 변화 발전하는 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방송을 할 때면요. 이 소식은 북에 있는 내부 소식통이 보내온 겁니다. 북에 있는 조직원들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얼핏 듣게 되면 북에 대단한 정보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것도 미국이 돈을 타내기 위한 이런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방송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들입니다. 우리 왈가왈부에서 탈북자들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한 가지만 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안찬일이는 북한은 터널을 뚫는 이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마식령 그 스키장으로 가는 그 도로상에도 터널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 올라가게 되면 그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연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도 좁고 그래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으로 그 가던 차들과 내려오는 차들이 어떻게 굴러서 전복사고가 나가지고 300명이나 죽었다는 이런 내용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뭐 북한에 있는 내부 소식통들이 보내온 소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는 길에는 연길이 없습니다. 연길이. 왜냐하면 터널이 있기 때문에, 터널을 통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위성사진으로도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위성사진에서 구글어스 들어가서 따다닥 쳐보십시오. 마식령 스키장 딱 치면 구글어스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울 겁니다. 이 화면에 띄운 그 위성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원산 마식령 스키장까지 구간에는 길이가 약 4km에 달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위성사진에서도 마식령 스키장의 터널 입구와 출구를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다 보이실 겁니다. 위성사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 마식령 스키장 그 간이 도로는 적어도 4차선 도로는 됩니다. 또 위성사진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원산 마식령 스키장 간 도로를 달리는 화물자동차를 볼 수 있죠. 거기서 지금 사진에서 이 사진만 봐도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는 이 도로는 4차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사진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저기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하는 신동혁이죠. 신동혁이로 이제 그 디펜스 포럼이 그 수산 솔티가 발굴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뭐 유엔부도 나가고요. 부시도 만났죠. 네? 신동혁이는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써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신동혁이 아버지가 북쪽의 그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언제 그런 데를 갔었냐, 네 말을 똑바로 해라, 너네 엄마는 살인을 해서 엄마가 총살된 거지 어디 정치범 수용소를 가서 죽었냐, 살인범이었던 거죠. 신동혁이 어머니는. 그리고 신동혁이가 그 사진이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돌아갑니다. 신동혁이가 어렸을 때 찍었다는 사진.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북에서는 선물 줬습니다. 옷을. 그때 나이론이 금방 나올 때거든요. 그래 나이론 옷을 선물로 줬습니다. 나이론 옷을 입은 거죠. 신동혁이가. 그 사진에 보게 되면 7살이었나 6살이었나 그때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 우리 탈북자들도 북을 나쁘다고 말하는 이런 탈북자들조차도 신동혁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동혁이 그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책을 출판한 미국 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동혁이 지금 뭐 프랑스인가 거기 가서 숨어 산다 하더라고요. 또한 이 여독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강철한이도 있습니다. 강철한 뒤에도 역시 수산 솔티가 있고요. 강철한이도 부시랑 만났죠. 그런데 이제 구글 지도에 여독 정치범 수용소 탁 치게 되면 여독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로 국도가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어스를 이렇게 싹 돌려보게 되면 요독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도 이곳에는 철문도 없습니다. 철문도. 우리 그 입구에 보게 되면요, 북에서 그 흔히 볼 수 있는 이 도로상에 설치하는 구호가 있죠. 이게 다 위에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로 그 가운데다가 도로 위에다 이렇게 기둥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위성사진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위성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길가에 있는 이렇게 세우는 이런 구호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구호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죠. 그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서 있고. 그걸 보면 그건 구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독 정치범 수용소라고 주장하는 곳에는 그 어떤 감옥시설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 주택들입니다. 1동 2세대짜리 또 단독주택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치범들을 그런 데다 가두겠습니까?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난 간단한 수용소. 거기도 정치범들을 뭐 일동 테러범들, 예? 이런 자들을 1동 2세대, 예? 단독주택에서 살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군부대 주둔 지역입니다. 이 지구상에 감옥 가운데로 국도가 지나가고 철문도 없는 감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산 솔티가 조종하는 또 다른 인형이 있습니다. 조지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탈북자 행세를 하는 이런 중국인입니다. 조지네는 무산 사람이라 하거든요. 제가 무산입니다. 무산 출신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 조지네는 모릅니다. 무산 출신 탈북자들도 조지네는 가짜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네는 북 양강도 대원강군 삼장 노동자구 앞에 있는 중국마을, 삼장세관 앞에 숭선이라는 이런 중국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살던 중국인입니다. 수산솔티가 또 조종하는 또 다른 인형이 있죠. 박연미. 어쨌든 그런 애들 그 뒤에는 수산솔티가 꼭 있습니다. 요즘은 북한 식당,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 12명을 유인 납치한 허강일이와 함께 뭐 유튜브 방송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뭐 간첩이라고 했다고요? 정말. 오래전에 대법원에서 선고할 겁니다. 제 사건. 박연미가 하는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연미는 지금 이 순간도 유인 납치범 허강일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떠들고 있습니다. 12명의 여성들을 유인 납치해서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든 이런 범죄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러한 범죄자들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말하자면.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허상입니다. 물론 북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에서도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간부들이 옷을 벗어야 하고 당사자들이 심각한 경우에는 감옥에도 보냅니다. 북한 형법 보십시오. 한번. 형법에 다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그리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의 당과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쩍하면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미국에서도 인권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미국이 말을 듣지 않는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이런 형태인 겁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통일중매군 대표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미국은 달러 뭉치를 들고 우리 민족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 민족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남북 정권의 노력에 제동을 걸지 말라. 미국은 제 코나 닦아라. 감사합니다.